네, 이 시간 피부과 정보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 시간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따뜻한 봄철이고 또 봄철이다 보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봄철 되면 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제 햇빛을 많이 노출하게 되는데 햇빛에 관련된 알러지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햇빛에 관련된 알러지라고 보다는 네. 햇빛에 예민해져서 네. 나타나는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아무래도 실내 생활 대부분 하지만은 봄철 돼서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강한 햇빛이 보통 한 5월달부터 시작되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후유증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피부 질환 종류를 갖다가 햇빛에 관련된 질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햇빛 자체에 방사선 알러지가 있어서 그냥 피부에 생기는 몸 전체적인 다른 문제 없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있고,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햇빛에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이 많이 보는 피부에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면은 우선 이제 햇빛에 오래 나가 있으면은 화상을 입게 되죠. 그게 또 이 하나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 외에 그렇게 오래 노출을 안 해도 햇빛에 노출한 후에 한 1, 20분 후부터 하루 정도 후에 노출된 부위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출된 건 아닌데 노출 안 됐다가 노출된 부위에 지적을 보면은 목 앞쪽, 등 위쪽, 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나타나는데 네. 가려지면서 그 질환이 1주일에서 2주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 의학으로는 polymorphous light erup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체는 피부의 알러지라고 태양광선의 알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심해지면은 낮에는 아주 1년 내내 밖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polymorphous light eruption이라는 질환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위도가 높은 데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겨울에 휴가를 갔다가 열대지방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보통 노출되지 않던 피부가 이렇게 노출됐을 경우에 그게 가려워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 외에 다른 종류의 질환인데, 대체적으로 피부에 나타나면은 심해지는 질환들은 몸에 다른 병이 있으면서는 보통 이 자가 반응 현상, 면역세포가 자기 자신한테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질환, 얘기를 해요.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의학으로는. 이 중에서 루퍼스, 아니면은 드마로마이오사이러스 이런 종류 질환들이 햇빛에 났을 때 점점 심해져서 피부에 일종의 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부에 햇빛에 노출 항상 되는 부위에도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노출 안 됐다가 노출 나타나지만은 보통 평상시에 노출되는 부위에도 이런 햇빛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질환들은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은 전체적인 몸 전체적으로 그 질환이 심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햇빛에 나가는 걸 피해주고 저희들을 또 이 태양광선에 알러지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 오피스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탭에 따라서 이게 피부 질환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찾아내서 맞는 전문의한테 가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선 알러지, 이 햇빛 알러지는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아예 타고난 건가요? 후천적으로도 어쨌든 본인이 이런 알러지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게 되겠네요. 이게 대체적으로 유전적인 요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생긴다고는 보진 않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데
이제 여기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연구부터 시작해서 내복제, 그 다음에 하드닝이라고 해서, 포로 하드닝이라고 해서, 거기서 계속 노출을 시켜서 강하게 해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유견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이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 있기는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광선 알러지는 말이죠. 어쨌든 본인이 이 알러지니까 스스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저는 밖에 나가면 가려워서 안 나갑니다. 예. 아니면 이런 게 생겼는데 이거 왜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태양광선에 노출된 부위에만 그 염증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환자들이 오시면은 반드시 몸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알러지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꽃가루 알러지를 굉장히 심하게 앓다가 어느 순간에 알러지가 없어진 분, 어떤 분은 또 땅콩 알러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땅콩을 먹었더니 알러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 이 알러지도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리포트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땅콩 같은 건 이제 특히 요새는 이제 땅콩 알러지가 많이 이 뇌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가 상당히 높고 땅콩 알러지가 좀 너무 심해서 네. 생명에 위험할 정도로 생기는 그런 알러지가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알러지라는 것 자체는 물체, 그러니까 예를 땅콩의 경우에 땅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처음에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러지가 생길 확률이 높거나 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땅콩 알러지를 할 때 보면은 이 땅콩 엔티진, 그러니까 거기 있는 프로틴이죠. 우리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프로틴이 피부를 통해서 처음에 노출이 되면은 땅콩 알러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땅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땅콩 알러지 엔티진이 내복적으로 이관으로 흡수를 해서 GI 트랙, 그러니까 내장에서 이 집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게 땅콩 알러지가 생기지 않고 탈러런스라고 그러죠. 이 탈러런스가 생기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 아토피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피부에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아토피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부 자체가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그 안티진이 흡수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땅콩 알러지가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땅콩을 갖다가 많이 흡수하는 나라들, 땅콩이 많이 음식에 들어가는 나라들, 왜 어린애들한테 일찍부터 땅콩을 주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땅콩 알러지가 상당히 적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땅콩 알러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조금 전에 이 햇빛 알러지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햇빛 노출은 겨울이라고 덜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아무상 봄, 여름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그거와 관계가 없나요? 봄, 여름이 더 강합니다. 광선이 저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트레시홀드를 넘어야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늦봄, 태양이 가장 강한 때가 사실 6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한 2달 전, 4월 초나 중순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가을 되면은, 한 9월, 10월 되면은 없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많이 센시티브해지면 해질수록 알러지가 반응이 생기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아주 겨울에도 밖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태양광선 알러지는 어느 정도 트레시홀드 넘어야 되는데 땅콩일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레벨이 태양광선 같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에는 같은 방에서 누가 땅콩을 먹고 건드려도 문제가 생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독일 같은 데서 땅콩 알러지가 심한 여자가 그 남자친구가 땅콩을 먹고 어느 정도 있다가 여자친구 키스를 해줬는데 그거 문제로
아나필락틱 리액션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그맣 간접적으로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아주 센시티브한 경우도 있고 예.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광선 알러지를 앓고 있는 분은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의 노출을 적게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원장 선생님과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그 햇빛 노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크림을 바르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예, 물론 도움이 됩니다. 선스크린을 바르면은, 예. 이 피부를 갖다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태양광선 알러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스크린을 꼭 바르라고 그러는데, 네. 선스크린을 바를 때는 저희들이 되게 태양광선 알러지를 볼 때, 이게 어느 파장의 이 광선 때문에 나타나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ultraviolet A, 가시광선 바로 다음이 ultraviolet A가 있고 그 다음에 ultraviolet B가 있는데 보통 A나 B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스크린을 바를 때는 A와 B를 동시에 차단해주는 선스크린을 바르셔야 돼요. 네. 그런 선스크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선스크린을 보면은 broad spectrum sunscreen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거는 A랑 B를 차단해준다고 그렇죠. 그것 외에 이 가시광선, visible light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차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스크린을 갖다가 건의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건데 보통 화학염프로 만들어진 선스크린은 전체적으로 유지를 못해요. 광선 차방이 그 웨이브랭크가 딱 정해져 있는데 피지컬 블락, 그러니까 뭐 타이타늄 oksa이드라는 징크 oksa이드가 들어가 있는 선스크린은 전체적으로 차단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피지컬 블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피지컬 블락이 들어가 있는 선스크린은 옛날에는 이걸 바르게 되면 얼굴이 허옇게 바르고 화장한 것 같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르는 걸 많이 꺼려했는데 요새는 이 피지컬 블락도 마이크로나이즈라고 해서 아주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발랐을 때 그렇게 크게 화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블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라주셨으면 이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선블락을 쓸 때는 아침에 한 번 바르고 하루 종일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는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다시 바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알러지 때문에 고는 햇빛 알러지, 광선 알러지 좀 더 이 세심하게 햇빛에 노출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 봄철하게 되면 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 이 마스크를 그래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상식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이 꽃가루, 먼지, 보통 폴루션에 들어있는 파리클, 미세먼지 같은 거, 그걸 갖다가 흡수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기관지 문제 아니면은 폐에 이런 문제는 좀 확실히 덜해지죠. 그런데 이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이런 먼지나 꽃가루 같은 것이 흡수되면서 그 반응으로 피부에도 이런 문제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피부에 닿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흡수를 해서 폐로 들어가서 그 전체적으로 이 면역 세포를 갖다가 조금 더 액티베이트 한다고 그러죠. 조금 심하게 반응을 일으키게 하게 되면 피부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은 이 봄에 나타나는 그런 피부에 보통 나타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에이토픽 더마타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아토피성 피부염은 사람들에 따라서 이 봄에 꽃가루 많이 생기나 가을 꽃가루 많이 생기는 계절에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 없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먼지가 많은 데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게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봄에 물론 그 마이너 픽이 있지만은 1년 내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보통 이 아토피형 피부염을 갖다가 오래 앓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으면 더 심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도록 하죠. 하지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어렸을 때 생각을 한다고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환자를 보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전혀 역사가 없는,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은 이번에 제가 학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여태까지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소아들한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른도 생길 수 있다. 어른들도 보통 전체 인구의 7%까지가 아토피성 피부염에 앓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보고를 봤는데, 제가 보는 이 경험으로 봐서도 특히 가을 겨울에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겨서 저희들 오피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적어도 5%에서 10%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자체를 갖다 치료할 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바르는 연고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면역을 갖다가 떨어지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강한 약을 할 수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바이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주사로, 디필루맵이라는 약인데 주사로 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약만이 여태까지는 이 아토피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약으로, 물론 이게 100% 다 듣지는 않지만은 그 약을 쓰므로 해서 한 80% 정도의 환자는 크게 도움이 돼서 많이 쓰여졌는데, 이번 학회에 갔다 와서 저희들이 배운 것은 그것 외에 현재 그것 외에 다른 바이올라직 하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약 이니비러라고 해서 새로운 종류의 약이 나왔는데, 그런 종류의 약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도움이 되면서 크다는 부작용이 없고, 함께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많이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약들은 전부 다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구입? 그렇죠.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바이러스가 없을 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좀 일반화됐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마스크를 쓰면 좀 이상하게 보고 범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썼는데, 요즘은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좀 써야 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떤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마스크 쓰는 게 그러니까 퍼블릭 헬스 이슈로 상당히 중요한 보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히도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이 범죄 그러니까 말이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요새는 마스크도 여러 가지 색깔도 나오고 무늬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봤으면 아마 이 팬데믹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뉴욕 같은 데는 그래도 뉴욕, 뉴저지 같은 데는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미국 전체적으로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보수파들이 많은 주들 가보면은 거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 팬데믹 때도.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여름에 플로리다에 학회를 갔는데, 학회할 때 안에서는 의사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했는데, 밖에 딱 나갔더니 마스크 쓴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보니까 눈치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께서 어쨌든 이 마스크의 부작용보다는 효율성과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는 좀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할 때 썼다 벗었다 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이 계속 일상생활에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봄철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로 고생하신 분, 특히 또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름 되면 피부가 가렵고 이상하다고 하신 분은 이게 그 햇빛에 노출돼서 알러지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한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정보 시간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봄철 맞이해서 알러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는데요. 메트로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욕 플러싱 144-72 노던 블루바드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뉴저지 이번에 이전했죠. 포틀리 2175 르모인 에베뉴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틀리 하이스쿨 맞은편에 있습니다. 전화는 718 또 201 전화번호는 같습니다. 886-9000번 886-9000번으로 문의하시고 또 상담 메시지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또 친절히 상담해 드리실 겁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